네, 그럼 이승면 평론가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북한의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반응을 뜨겁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저 위에 있는 이 분단 국가라는 현실, 그리고 전쟁이 형식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현실이 많은 분들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포를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남북과는 공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정전. 전쟁을 끝나지 않은 거죠.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냉전의 어떤 그 안타까운 역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왜냐면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다 통일되고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한반도만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전쟁을 멈춘 상태로 수십 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정전협정으로 70년, 75년 이렇게 버티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혹은 우려들, 가능성들이 다시 한번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진짜 미국 정찰기가 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문정인 교수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이 전 정부에서 외교안보 특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외교안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그렇죠. 분인데, 네네. 우발적인 충돌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또 발언을 하셔서 이게 정말 진짜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 이런 좀 공포심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아마 지난주였을 겁니다. 그 칼린, 북한 측에서 인정한 정말 북한 전문가, 칼린 연구원, CIA에서 오랫동안 계셨죠. 그분과 해커 박사,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핵 권위자죠. 그 두 분이 같이 38 노스라는 곳에 글을 기고한 게 지난 11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은, 그러니까 1950년대와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무래도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써서 굉장히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고, 일단은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은 이제 문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직접 연락을 네, 직접 연락을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2001년부터 계속 남북 관계를 바라본 사람이지만 2010년 연평도 이후에 가장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아티클이 나와서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탐문을 했고, 네, 문정인 교수님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을,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북한의 워딩을 보면 특히 전략적이거나 굉장히 민감한 군사적인 부분은 그 조건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도발한다면, 이런 조건절이 항상 붙기 때문에 그 전체 앞뒤를 이제 빼고 그 거두절미해서 이해하면은 좀 위험성이 높다는 걸 일단 그냥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조건절이 있었어요. 김정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피하지 않고 남한 측에 핵을 포함한 모든 무기를 이용해서 남쪽을 평정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핵을 포함한다고 발언을 한 거네요. 네, 핵을 포함한. 왜냐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그들의 헌법 그 전문에 새겨 넣은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이제 핵을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을 구두로 굉장히 표현해 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조건절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네. 조건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전략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예전에 트럼프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처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이제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전쟁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김정은도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나름 할 텐데, 지금 전력을 봤을 때 한미연합군이 공격을 한다면 본인들도 살아남지 못할 텐데 정말 저렇게 결정을 하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전쟁을 본인이 일으키진 않겠지만 이제 속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제 얻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마 트럼프를 또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장 상태를 계속 고조시키면서 남측에 이렇게 불안감을 일단 조성하고, 두 번째는 핵 보유국으로서 정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저렇게 외세 위협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조금 더 단결해야 된다는 북한 내부 결집용.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북한이 지금 저렇게 그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런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질문하신 문재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 우려는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딱 그 계획해가지고 뭐 전면전 선포하고 이렇게 소위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우발적인 충돌이 이제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오판과 오해, 뭐 이런 것들, 이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 간의 한 라인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백악관과 김정은이 혹은 지금 뭐 용화대와 김정은이 한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충돌이 발생한다면 서로 오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대화와 외교가 정말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근데 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뭔가 도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북한의 속성이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그렇죠. 이제 시기를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이 자주 쓰는 이제 수법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시기를 딱 맞춰서 이 발언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저 사람이 저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정치부 기자 이제 해보셨는지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저는 경제부에 많이 경제부에 계셨군요. 예. 저도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정치부에서 아무튼 그 이제 끼워 맞추려면 이제 그런 건데 실제 선거를 앞두고 전후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제가 기억나는 게 오바마 때 이제 8년 제가 오바마를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8년을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상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남북 관계 정말 최악이었고 북미 관계 정말 최악이었던 그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11월 대선이 이제 오바마가 재선을 앞둔 시기였어요. 근데 북한이 그들 말로 이제 인공위성. 그래서 2012년 4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해 12월 달에 두 번째 해서 이제 본인들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그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던 오바마가 보도에 의하면 두 번의 특사를 보냅니다. 비밀 특사.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정보국에 있는 어떤 분이 갔고 이제 물론 그 미국 백악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두 번이나 특사를 보낸 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테고 그런데 나중에 북한 측에서 그걸 공개해 버려요. 지금 미국 측과 공개적, 비공개적 접촉을 가졌는데 네. 우리가 한마디로 봐주고 있다. 약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너 재선 되려면 좀 잘해. 약간 뭐 이런 굉장히 조롱하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4월에 인공위성 발사를 했고 실패했고 그 이후에 두 차례 보도에 의하면 특사를 오바마가 보냈고 11월 달에 오바마가 재선된 다음에 그 다음 달인 12월에 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네. 저 한 토막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선이 정말 중요하니까 어느 나라나 대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총선 대선 중요한 것처럼 그 선거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워낙 중요하다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 선거철을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들의 유리하게 이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또 시기가 또 맞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4월 총선이 있고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철에 그 겨냥해서 도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뭐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글쎄요. 이번의 경우에. 이번에 뭐 지금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갔을까? 뭐 이렇게 이런 가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이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항상 보면은 오바마는 원래 김정은하고 뭐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때 남측 정부가 굉장히 매파,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 이명박 박근혜였어요. 네네. 그리고 또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굉장히 또 강경한 트럼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안 맞는 그게 좀 있어요. 네. 북미 간의 그 정부의 성격이. 그러니까 엇갈렸네요. 저쪽 민주당, 이쪽 민주당 하면 이제 맞아서 대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엇갈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도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이제 약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갈등 유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을 주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2022년 5월 그때부터 이미 뭐 규정을 했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 북한도 어차피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준은 같이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선거이기 때문이냐 그것만이냐는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이 마침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저는 뭐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게 약속 대련 아닌가 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약속 대련이란 말이 요즘 우리 정치에서 좀 유행인데 약속 대련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정해놓고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도발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선 레이스 하고 있는데 내가 김정은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한다. 그거는 암시하는 바는 바이든은 관리 못할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주고 트럼프는 또 당선되면 김정은에게 또 핵보유국 지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 유권자들이 이건 이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물론 이제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 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제국가 역할을 하고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은 강하다, 위대하다 이런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놓치길 바라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기본적인데 특히 트럼프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최근에 이제 그 특파원들 인터뷰한 걸 보면은 바이든 때문에 우리 그 미국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컨트롤도 못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인식하는 국민들이 있고 트럼프는 실제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 내가 있을 땐 북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바이든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거와 그 증거와 그런 주장들을 따라가게 마련이니까 이게 다 맞는 거예요. 트럼프나 그 트럼프 그 지지자들. 그래서 북한도 그거를 활용을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아예 중단해버린 정부보다는 한 번이라도 대화를 했던 정부가 뭐 다시 이제 들어서서 약간의 희망이라도 이제 그게 희망 고문일 수 있으나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외신에서는 어떻게 봐요? 외신에서도 이런 상황을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외신에서 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특히 이제 해커 박사 그 글 이후에 뭐 뉴욕 타임즈는 물론이고 뭐 워싱턴 포스트 전쟁 등등 결심했다는 그 글 이후에 뉴욕 그래서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나오고.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 실제 김정은이 속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야라는 어떤 그런 확증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기 때문에 양측을 다 이제 취재를 해서 양측의 이제 분석들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전쟁 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전면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속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주 기술적으로 간다면 조금 더 간다면 지금 러시아 측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북한이. 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면은 다른 나라에 무기 보내겠니?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제 네네. 군사 전문가인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그 군사적인 그 얘기도 연결이 되지만 가장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국경 맞대 있고 그 유사시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야만 되겠죠.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경제 침체인데다가 한반도에서 뭐 급변 사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싫어할 건 어떻게 보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전쟁하도록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평화가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아서 김정은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고 네,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뭐 중국 시진핑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을 때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 생각을 한다면 지금 김정은이 정말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됐나?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어렵죠. 네. 근데 한때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뭐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생기면 중국이 한반도 북쪽을 점령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막 돌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죠? 정말 사건이,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지 않지만 그거와 별개로 사건들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우발적이든 뭐가 됐든 네네. 간에 사고가 됐든. 이제 그럴 시에는 각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도 네. 뭐 급변 사태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한참 전에 급변 사태 뭐 작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엄청 또 반발하는 그런 성명도 맞아요. 나오고 한 네네네네.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문화일보 단독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네. 뭐 한 10년 전쯤 기사가 나왔었나요? 네, 기사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상황을 보면은 중국도 뭔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어떤 급변 사태든 뭐 유사 시, 뭐 발생 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별개의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장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건 이제 내부의 어떤 동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럴 시에는 이제 좀 이게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 저장고는 누가 먼저 가서 차지하고 누가 먼저 가서 통제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뭐 이제 군사 전문가들 혹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해서 만반의 그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뭐 거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이제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또 요즘 우려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기승전 그거예요. 대화 채널을 마련하자. 그렇죠. 아까 기승전. 한라인 얘기도 하셨는데. 네, 하나에 지금 다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한라인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기 전에 네. 한라인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예방하던가 아니면 뭔가 컨플릭트가 있으면 그걸 자제시키던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문장인 교수가 얘기한 어떤 우발적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게 핵전쟁으로까지 가기 전에 한라인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저기서 뭐 휴전선에서 누가 총 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네. 뭐 해까지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않더라도 거. 남북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은 항상 있어 왔었는데 그 한라인이 있으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거는 우리 뭐 해군이 아니라 그 어선이 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라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조차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네. 계속 한라인이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어진 건가요? 그게 한라인이 이제 이명박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전화, 그러니까 통신선을 연결하고 말고의 그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한라인을 그냥 연결해 놓으면 연결해 놓는 거고,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양쪽의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죠. 네. 전화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아까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미국 대선 얘기 넘어가서 조금만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트럼프로 정리되는 분위기인가요? 그 론 디센티스가 사퇴한다고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했더라고요. 아이오와 선거 이후에. 네. 그럼 공화당은 트럼프인가 이제? 너무 재미없죠 이번 선거.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2위를 했죠. 아이오와에서. 그러니까 헤일리가 19, 디센티스가 21. 그래서 조금 더 버틸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네. 디센티스가 지금 이제 부통령을 노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헤일리가 부통령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약간 NCND로 NCND? 넘어가서 그러니까 헤일리가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그래서 왜 그럴까? 러닝메이트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을 공격할 수 있으면 지금 한 90만 공격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헤일리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정도 수위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디센티스가 갑자기 드롭오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일리는 이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부통령 있겠네요. 경쟁인가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게 돼버린 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에서 이제 5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뉴햄프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쭉 가야 되는데 디센티스마저 빠져버리니까 이제 다음 경선의 숫자를 보면은 이제 이제 트럼프로 가는구나, 그렇게 결정이 거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이미 형성됐죠 사실은. 네. 근데 이거 지금 트럼프 하여튼 후보만 되더라도 공화당 후보만 되더라도 지금 막 그 기소된 것들 있잖아요. 그 건들이 진짜로 막 재판 가서 유죄받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거가? 일단 기소된 게 4건이고요. 혐의만 91개입니다. 혐의만 91개.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이 91개 혐의를 다 유죄받는다고 이제 가정하면 한 700년 형이 나온대요. 700년이요? 700년. 그래서 그거 좀 길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중 출마도 가능하다고 하고 대통령, 그래요? 네네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다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헌법을 보면은 내란을 일으킨 사람,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아예 그 이제 후보로 나설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있지만 지금 후보로 나서는 것마저 연방 대법원에서 막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가 될 자격조차 박탈해?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어긋나.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방 대법원의 6대3이라는 뭐 보수 우위의 구도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상 봤을 때 일단 후보로는 나가게 한다.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유죄가 되고 예를 들어 감옥에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감옥에 가더라도 뭐 일은 볼 수 있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되면은 뭐 후보직 사퇴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례 없는 후보자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네네네. 미국 역사, 정치 역사에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법 리스크 얘기 정치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또 개인적인 그 비위 같은 사법 리스크가 되게 많은 거죠. 꼭 정치적인 차지가 아니더라도. 네, 뭐 성추행, 뭐 입막음,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마음을 주고 있다. 이런 거네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유권자들은. 네, 보통.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로직들? 그러니까 논리.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안 보이거나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지만 이런 논리도 있어요. 트럼프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필요 없어. 돈을 받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럴 위험도 없으니까 돈 많으니까 더 좋아. 그리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 테니까 북한도 다룰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민자 문제도 굉장히 그 불만이 많거든요. 네네네네. 트럼프가 됐을 때 이민자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슈들, 아젠다만 모아서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이니까. 네. 그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좋아하는 것만 이제 해서. 성추행은 어떠세요, 근데? 성추행 같은 것도 그냥 그건 뭐 받아들이나? 모르죠. 잘 개인적인 이해는 안 얘기다. 가네요.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세가 트럼프로 공화당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럼 민주당도 뭐 예비 선거는 하긴 하는데 바이든으로 그냥 가는 거죠? 뭐 민주당 얘기는 더 재미없습니다. 네. 네. 바이든 다른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군요. 바이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아마 뭐 오늘 밤인가요? 지금 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제 현지 시간 23일. 네네네 오늘이- 오늘 밤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뭐- 오전이나 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어떻게 되나 이번에 진짜 헤일리도 나가 떨어지고 트럼프로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북한 트럼프 이야기 또 아주 흥미롭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